오늘은 강북 미아동입니다. 강북은 사실 노도강이라 불리며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죠. 서울이긴 하지만 도심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용성 길이라 불리는 기름주타운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종로까지 30분, 동북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도 40분 내외로 닿을 수 있는 곳이죠. 게다가 4,000세대 이상의 뉴타운 사업까지 진행 중이라 향후 미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눈여겨볼 만한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직접 현장을 보면서 미아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9-2 구역입니다. 약 1,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관리 처분 인가 단계로 25년 6월 현대건설 사업단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일대의 단점으로 꼽히던 것이 언덕에 위치한 노후주택들이 있었는데요. 1700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브랜드명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만큼 DH급 고급화 가능성도 일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여기를 본다면 송중초, 초품화의 미아 사거리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동들은 자연스럽게 로얄동이 될 것 같고 미아 사거리 일대에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재개발 구역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가 나타납니다. 2019년식 1028세대로 24평 기준 호가는 9억 3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답게 단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변 빌라와 주택가들이 층고가 낮다 보니까 101동에서 107동 이 라인은 앞이 탁 트여 뷰가 되게 좋았던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봐야 할 단지는 바로 옆 꿈에서 롯데캐슬입니다. 2017년식 615세대로 24평 기준 9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해링턴에 비해 연식이 있고 세대수가 작아 커뮤니티 시설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신뢰감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단지 신축급 단지라 되게 좋은 단지지만 다만 두 단지 모두 공통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아 사거리역까지 언덕 구간이 있죠. 골목길을 이용한다면 다소 완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샛길도 있었지만 대정초등학교인 송중초, 통학길이 경사도가 심하고 대로변을 지나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길은 미아 뉴타운에 비해 학원가나 생활 상권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좀 더 내려와서 경남 아너스빌 주변으로 상권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주변을 지나면 월계로 동북선이 공사 중인 구간이 나오죠. 동북선은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서울 경전천 노선인데요. 강북의 오랜 단점 중 하나가 바로 강남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북선이 개통되면 미아 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 수인 분당선으로 환승해 30분 이내에 강남에 닿을 수 있게 되는 노선이 되는 거죠. 강남 쪽에 살고 싶지만 높은 집값이 부드러웠던 분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호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뉴타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름 센텀피스를 지나다 보면 여기가 기름동인지 미아동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인접한 미아 송천 센트레빌 2차, 미아 동부 센트레빌이 나타납니다. 둘 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송천은 33평 기준, 저층 매물만 12억에서 13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는 24평 기준 10억 5천 호가가 나와 있죠. 앞서 봤던 해링턴과 롯데캐슬에 비해 연식도 오래됐고 세대수가 작은데도 훨씬 높은 실거래와 호가를 봤을 때 미아 사거리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기름 뉴타운과 공유된 생활권이 가격을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약 6,000세대 규모의 재개발도 진행 중이라 미아 사거리역 일대는 다양한 호재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이제 레미안 트리베라입니다. 2010년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요. 1차는 1247세대, 2차는 1330세대입니다. 두 단지 모두 호가는 9억 5천 정도의 24평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의 장점은 2차보다 4호선을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성인 걸음으로라면 도보로도 이용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4호선보다는 우회신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산 이부와 삼양 사거리 일대의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두 단지 장점들을 보시면서 나의 생활권에 더 잘 맞는 단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삼양로 일대 기름 뉴타운과 이어진 길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이 많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내 집 마련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해링턴과 6, 7년 차이는 나는데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관점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맞는 곳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트리베라를 먼저 선택을 할 것 같네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해링턴의 입지가 트리베라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링턴도 곧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떨어져 가는 시점이기도 했죠. 거기다 미아 234 구역 재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점도 훨씬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트리베라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 다소 언덕을 지나다 보면 SK 북한산시티 아파트가 나타납니다. 2004년에 3,830세대로 대형 세대를 이룬 아파트이죠. 앞선 단지들에 비해 연식은 오래됐는데 솔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24평 기준 7억 중반 정도인데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7동 상가와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지하철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언덕이 있는 동, 특히 125동부터 140동 일대를 뒷동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 뒷동네 라인보다는 앞쪽 라인을 먼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미아동 일대를 직접 발로 뛰며 둘러봤습니다. 재개발 호재, 동북선 개통, 그리고 기름 뉴타운과 공유된 생활권까지 강북에서 이만큼 다양한 호재가 한 곳에 모여있는 지역도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덕이나 통학 환경처럼 직접 걸어봐야만 알 수 있는 단점들도 있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아 사거리 일대 지금이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임장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